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퍼스널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입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린 정보일 뿐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정보를 제공해드림에 있어서 저는 유사투자 자문업자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해당 방송 채널 본방송을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지만 제가 준비했는데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 경제TV라서 정제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제 개인 유튜브답게 사실적으로 전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증권TV에서 반도체 파트에서 MLCC 파트를 할 건데 생각보다 제가 이제 이 한국증권TV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다시 녹화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악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반도체 부분에서 악플이 없었네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파트에서 악플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들은 해당 영상을 찍을 때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들으시면서 아니 손 팀장이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악플을 달 내용인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네. 아니야, 손 팀장아, 너가 말을 그렇게 했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오해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떤 화법을 좀 바꾸던가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우리 구독자분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거의 뭐 8개월, 9개월 가까이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실수를 하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악플을 크게 안 달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번 영상에도 그렇고 딱히 뭐 댓글을 가지고 우리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했던 반도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이 AI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MLCC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래셋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또다시 미래셋증권이 리포트를 내면서 미래셋증권이 굉장히 좀 타이밍을 잘 본다. 그게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국과 이란 간의 지역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가격 조정을 강하게 겪었더니 이때가 매수하기 위한 적기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담은 리포트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미래셋증권에서 삼성전자, 미국과 이란 간의 지역적 리스크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서 가격 매우 또 굉장히 좋았다.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이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변화는 없는데 지적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괜히 이 외국인과 기관의 투심이 망가지면서 투매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런 기회를 저가매수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주가는 급락을 했지만 실적 추정치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2개월 선행퍼는 5.4배, PBR 1.8배로 굉장히 좀 낮아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SKX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역시 목표가는 154만 원을 기록을 하면서 근데 뭐 동행증권이었나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동행증권이었고 뭐 맥쿼리 증권도 이제 170만 원 불렀죠. 동행증권도 그때 150만 원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셋 증권 같은 경우도 목표가 154만 원을 부르면서 이런 지적적 리스크가 굉장히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분이네요. 같은 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리포트를 둘 다 쓰셨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적적 리스크가 발생했지만 펀더멘털 회전을 갖고 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기술적 분석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주가가 우상향할 때도 외국인의 보유율이 줄었죠. 삼성전자 우상향할 때도 외국인의 보유율이 줄었다는 것은 외국인이 뭐 팔았다 뭐 차익을 했다 요 부분도 맞지만 개인 투자분들한테 쫓겨났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를 할 때 이 미국과 이란과의 지역적 리스크 나올 때 강하게 매도를 할 때 개인 투자분들이 받다가 쫀 거죠. 위축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지금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적적 리스크를 종결하겠다. 그다음 이 원유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긴급유를 좀 풀겠다 이러면서 유가 안정화되면서
이제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반등하고, 근데 뉴욕 시장이 반등하기 전에 이미 나스닥 선물 시장이 먼저 반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SKS에 대한 개인 투자분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매도 물량을 그렇게 많이 안 내놓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작은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플러스 8% 갭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그 리포트에 대한 내용은 저좀 이해할 만하다. 좀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제가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SKX는 삼성전자가 다른 모습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 매수가 확인이 안 됐었는데 SKX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이 외국인의 보유 비중을 보더라도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SKX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물론 괜찮지만 역시 외국인 투자가들은 삼성전자도 좋아하지만 SKX를 조금 더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X에 대한 가격 전략은 제가 또 과거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삼성전자 SKX를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매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LCC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MLCC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게 시간이 많이 좀 지났습니다. 지금 6분 지났기 때문에 MLCC에 대해서는 제가 삼성전기랑 사마콘덴서랑 코스모 신소재랑 대주전자재 이렇게 네 종목을 볼 거고, 탑픽은 아무래도 삼성전기랑 사마콘덴서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만약에 만약에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적 리스크가 안 나와가지고 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없었다. 그러면은 삼성전기랑 사바콘덴서 같은 경우는 매매를 잘 하신 분들, 그 다음에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은 코스모 신소재랑 대주전자재료가 더 올랐기 때문에 이제 후속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일단은 대주전자 재료는 이 MLCC 뿐만 아니라 2000주간의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는 매매 관점으로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 시세가 많이 났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보시기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는 여전히 좀 매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기랑 이 사마콘덴서가 미국과 이란간 지정적 리스크를 겪으면서 주가가 바닥 위치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삼성전기랑 사마콘덴서가 지금은 더 매력적인 가격대로 보인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네요. 삼성전기가 이 MLCC의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가격 상승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상향한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구축하기 위한 메모리 반도체나 기타 부품에 이제 MLCC가 많이 필요한데, 이 MLCC를 전 세계에서 무라타 제작사와 함께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기가 당연히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의 목표가를 36만원에서 46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삼성전기 한번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은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가격 전략을 잘 말씀 안 드립니다. 왜냐면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저한테 문의가 안 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격 전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뭉뚱거려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가격 전략은 저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 안타깝게도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안 들어오네요. 일단은 기관 순매도는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은 기관이 매도할 때 외국인과 개인이 같이 받아준 거죠. 그렇죠? 가장 최근에 일주 수급동포 보면은 기관의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그 물량을 개인과 외인이 받아줬다. 근데 외국인보다는 개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모습이고, 오늘도 외국인의 순 매도세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보다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 우선은 쌍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쌍바닥 구간과 21선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보신 것이 안전해 보인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매도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막 콘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사막 콘덴서를 엄청 좋게는 말씀 안 드렸어요.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주가 수익비율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랑 사막 콘덴서 비슷한데,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하는 상업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이제 매출 동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막 콘덴서를 살 바에는 삼성전기를 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사막 콘덴서가 삼성전기보다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사막 콘덴서가 어떤 좋은 뉴스를 동반했을 때는 변동성이 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막 콘덴서의 리포트 같은 경우는 IM증권에서 나왔고 이 리포트가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2월 23일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국증권 TV에서 녹화를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뒤로 이 사막 콘덴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나온 리포트가 없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M증권에서는 올해 사막 콘덴서의 연간 예상 매출은 3,230억 원, 영업이익은 203억 원이 예상되면서 실적 개선이 가시화가 될 것이고 이 MLCC의 가격 인상과 함께 DCLC 매출 성장으로 수익성이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술적 분석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랑 그쵸? 지금 보면은 삼성전기보다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큰데 안정성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쵸? 삼성전기 같은 경우 내가 물렸어도 천천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사막 콘덴서는 강하게 상승했다가 강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 사막 콘덴서를 분할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랑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계열 수급보다는 개인 투자분들이 위주로 수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랑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이 MLCC랑 연관성이 다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짧게만 다뤄보도록 할게요. 코스모 신소재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양극재랑 MLCC 필름으로 잭팟을 기록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삼성전기랑 이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들의 매출의 절반 이상이 MLCC입니다. 근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MLCC 매출 비중 20%가 안 돼요. 20%가 안 되고 나머지 80%는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이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는 MLCC 관련 종목이다 라고 물어보면은 맞는데 MLCC 관련 대장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조금 관련성이 부족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 삼성 SDI랑 에코프로 그룹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양극재라든가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는 이터 배터리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한 변동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 수급동인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보다는 순매도가 조금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를 매수하고자 하신 분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수를 할지 말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는 기술적 분석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안타깝네요. 일단 대주전자 재료가 어떤 실리콘 음극재,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우주항공, 전고체 배터리, 인터 배터리 이렇게 4개에서 5가지가 넘는 모멘텀으로 이미 강하게 시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대주전자를 매매를 하고자 라고 하신 분들은 매매를 할 거다 라고 하신 분들 지금 당장 권해드리지만 저는 조금 손절 못하고요 조금 안전한 종목이 좋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대주전자 재료는 조금 눌림목 만들 때 그때 공략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가 유익했다 라고 판단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부가적인 정보나 지름다 실제적인 매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주석에 올라온 오픈 카톡방 링크나 영상 말미 우측카드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에 문의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못 찾겠거나 폰이 하나밖에 없어서 QR코드를 못 찍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손유로 혹은 버프리 손팀저를 검색하시면 제 얼굴 달린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거기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정보를 제공해드림에 있어서 저는 유사투자 담론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투자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